안녕하세요. 카오스그룹의 지민입니다. 이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V-Ray4 3ds Max에 가장 최근 서브스펙에 추가된 몇 가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헤어가 세팅된 캐릭터 씬 파일을 열어두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헤어 세팅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처럼 오네트릭스 플러그인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V-Ray를 통해서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그냥 렌더 버튼만 눌러서는 헤어를 렌더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만들어진 오르네틱스 헤어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디파이 리스트로 가서 V-Ray 오르네틱스 모드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한번 추가하고 나면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렌더링 버튼을 누르면 이제 수초 내에 쉐이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이는 것처럼 라이트 캐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GI를 사용하면서 헤어를 V-Ray로 렌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프라이머리 엔진으로 브루포스를 사용하고 세컨더리 엔진으로 라이트 캐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캐시 옵션에 리트레이스 트레스홀드 체크박스를 활성화해서 사용해줍니다. 이 방법이 헤어를 위해 V-Ray를 사용할 때 하이 퀄리티와 적합한 렌더 시간을 얻기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렌더 세팅 창을 열어서 현재 세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의 프라이머리에 브루포스, 세컨더리에 라이트 캐시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 캐시에 리트레이스 스트레스홀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렌더링된 이미지를 보면 어떤 종류의 쉐이더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쉐이더는 새로운 서비스 팩에 추가된 V-Ray 헤어 매테리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쉐이더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쉐이더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세팅들을 하나하나 조절하기가 싫다면 제너럴 파라미터에 있는 여러가지 헤어 프리셋을 사용하면 됩니다. 레드 샤이니를 선택하고 렌더를 해보면 다른 타입의 헤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세팅을 조절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헤어 매테리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프리셋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오버월 멀티플라이어의 다른 색상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모든 색상에 오버월 색상이 멀티플라이어 되면서 전체 쉐이더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레드 샤인입니다. 그럼 다시 블론드 샤이니로 하고 여기에 진한 녹색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샤이니 부분이 녹색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곧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색상의 틴트를 조절해 줄 때 여러 세팅을 조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쉐이더를 만들어야 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버월 색상을 바꿔준 것만으로 바로 전체 쉐이더의 느낌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럼 렌더링을 멈추고 좀 더 쉐이더를 조절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팅들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헤어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처음 만들면 상당히 어둡게 표현되는데 우선 여기 오브젝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모든 스페큘러 및 트랜스미션 색상을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퓨즈, 프라이머리 스페큘러, 세컨더리 스페큘러, 트랜스미션 같은 여러 레이어가 있습니다. 디퓨즈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헤어 하나의 실제 색상을 나타내줍니다. 이는 현재 보고 계신 것처럼 윤기 없는 블랭킷 같이 어떤 리플렉션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펫, 올 같은 매트 쉐이더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퓨즈 위에 이제 스페큘러를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스페큘러를 하얀색으로 증가시켜서 상당한 양의 스페큘러 리플렉션을 이 매테리얼 위에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렌더링 되는 동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디퓨즈 어마운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스페큘러 어마운트, 트랜스미션 어마운트와 같이 모든 레이어의 어마운트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의 양으로 모든 것들이 블렌드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서로 다른 레이어가 최종 결과물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양의 리플렉션이 생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플렉션에는 큰 글로시니스가 생기게 되는데 좀 더 블러가 적용된 리플렉션, 즉 윤기가 나는 부분에 너무 날카롭지 않은 부드러운 리플렉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례로 여기 글로시니스 수치를 0.7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물론 렌더링은 살짝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어에 반사가 여전히 표현되고는 있지만 윤기 부분의 리플렉션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윤기 있는 리플렉션을 얻기 위해서 일례로 여기 수치를 0.98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완벽하게 깨끗한 리플렉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리플렉션은 여전히 글로시할 것이고 윤기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날카롭게 표현되어 헤어가 오일 또는 끈적끈적한 것에 젖어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라이머리 스페큘러입니다. 그 다음 세컨더리 스페큘러가 있습니다.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락투 트랜스미션 체크박스입니다. 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세컨더리 스페큘러는 사실 헤어 가닥을 통과하면서 헤어 안의 리플렉션을 표현해주는 레이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어의 내부 색상은 이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조절됩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해주는 역할은 여기 트랜스미션 색상을 세컨더리 스페큘러 색상보다 훨씬 밝게 유지해줘서 물리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다른 색상을 적용해줘서 정말 이상한 쉐이더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미션에 반응하는 물리적으로 정확한 세컨더리 스페큘러를 얻기 위해서는 락투 트랜스미션을 활성화해둬야 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미션이 추가되면서 전체가 푸른색 톤으로 표현되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오직 이 트랜스미션 컬러의 세컨더리 글로시니스 수치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트랜스미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여기 보이는 프리셋을 활용하겠습니다. 블론드 샤이니로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팅이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트랜스미션은 헤어에 얼마나 트랜스페어런스를 헤어 가닥에 적용해 줄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밝은 흰색으로 표현된 다른 누군가의 뒤쪽 긴 헤어를 찍어 놓은 사진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헤어의 끝쪽은 매우 얇기 때문에 사실 트랜스미션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만 매우 밝은 윤기가 살짝 눈에 띄게 되는데 그 이유는 빛이 이 스피어로부터 이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미션 컬러를 변경해 보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글로시니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른 글로시니스를, 다른 하나는 가로로 글로시니스를 표현해줍니다. 이 두 수치를 조절했을 때 상당히 적은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전에 저장되었던 것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렌더링 되어 있는 헤어를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로시니스 위스와 글로시니스 렌스의 두 수치를 서로 반대로 바꾸고 렌더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보이긴 하겠지만 상당히 미묘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캐릭터 헤어에 렌스와 위스를 조절해서 스페큘러를 늘려서 알맞게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렌더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은 렌더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렌더링을 멈추고 이 이미지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 A와 셋 B를 각각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미션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이미지의 스페큘러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헤어 매트리얼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에 적용해줍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 쉐이더는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페큘러 레벨을 적용해줄 수 있는 등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텍스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캐릭터 헤어에 좀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맵 섹션으로 가서 디피즈 슬롯의 논 버튼을 클릭한 후 V-Ray 헤어 인포 텍스처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의 위치를 따라 쉐이딩을 구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랜덤 바이 스트랜드 인덱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포지션 얼론 스탠드로 놓고 머리카락 시작 부분에 색상을 적용해 준 후 끝부분은 완전히 다른 색상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어스로 헤어 색상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낮추면 끝부분으로, 수치를 올리면 시작 부분으로 색상이 시프트 됩니다. 렌더링을 해보면 차이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강에서 파랑으로 그라데이션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색상의 위치는 상당히 균일합니다. 여기 바이어스 수치를 통해서 위치 변화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예로 수치를 올려서 렌더링을 해보면 그라디언스가 한쪽 색상에서 다른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좀 더 파란색이 위쪽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만큼 빨강은 줄어들었습니다. 바이어스 수치를 줄이면 빨강을 좀 더 많이 그리고 파랑을 적게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이 헤어 텍스처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파라미터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서로 다른 스페큘러 색상과 트랜스미션 컬러를 머리카락 길이의 위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의 투명도를 주고 시작 부분은 투명도를 없애서 루트는 좀 더 윤기 있게, 끝은 윤기가 없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헤어 옵션을 통해서 파이널 렌더링을 위한 헤어를 상당히 많은 방법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